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라이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메시지를 주셨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거나 아니면은 바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또는 헤어 디자이너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 환경, 또 캐나다에서의 삶,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제 사실 법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저희 주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법무사 분께 상담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제가 현지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디테일한 걸 좀 여쭤보시는데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월급이에요, 월급. 그죠? 돈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바버 분도 여쭤보셨고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곳에서의 월급이나 그런 여건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이제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프로테이지, 즉 커미션이라는 것이 똑같이 존재하고요. 거의 능력제예요, 미용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어도 이제 자기 손님이 많이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경우에는 역시 시급이 높지는 않아요, 돈 같은 게. 다만 이제 여기도 한국처럼 손님을 빌드업하고 하는 만큼 본인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국보다 급여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팁 부분이 있어요, 팁. 한국에는 이제 문화 자체가 팁이 없지만 캐나다에는 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최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은 팁이 꾸준히 나오실 거예요. 그럼 부가적인 장점은 있지만 결코 이제 한국보다 월등히 여기가 월급이 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다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도 완전히 능력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이나 뭐 퇴근 시간 그런 거 같은 거죠.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여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가게도 2번이나 했었고 다른 이제 직장에서 일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있을 당시에도 거의 주 6일 뭐 10시간, 12시간이었고 제 가게 할 때는 거의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바쁘기 때문에 일 끝나는 시간이랑 쉬는 날이 비슷해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이제 캐나다 사람들은 보면은 월화 쉬는 사람 있고 화수 쉬는 사람 있고 목금 쉬는 사람 있고 예약이 거의 일주일이 이렇게 풀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균일하게 다 차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하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으면 집에 가도 되고 없으면 아예 늦게 출근하고 전화해서 늦게 출근한다거나 중간에 잠깐씩 블락을 걸고 몇 시간씩 쉬고 온다거나 무슨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휴가라든지 이제 일하는 환경에서의 시간적인 여유는 저는 이곳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의 강도예요, 강도. 제 말은 그러니까 주 5일 똑같이 8시간씩 한다고 쳐도 여기서가 몸과 마음의 여유가 훨씬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하나는 이제 당연히 가격이 지켜져서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한국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미용사로서 대접을 받고 그래서 평균가가 높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3명 해야 될 걸 1명만 해도 되고 그러면 같은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루에 하는 손님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와서는 정말로 적으면은 4, 5명, 많아도 10명을 넘질 않아요, 하루에 하는 손님이. 그런데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이 끝나고서도 자기 이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좀 이제 각종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운동을 따로 한다거나 뭔가 내가 취미를 즐길 만한 삶의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무조건 장점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완전 상위로 갔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텍스, 세금 그런 면에서도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더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많거든요. 경쟁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이나 급여 면에서도 엄청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ubscribe! 자, 여기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중에 캐나다로의 이민이나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급여나 근무 환경, 제가 말씀드린 뭐 일의 강도, 자녀의 교육, 뭐 그런 환경 등등, 아니면은 캐나다 나라의 복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캐나다의 삶이 본인한테 맞는지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민 오신다면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살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외국인인 거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시민권을 따고 영주권을 딴다고 해도 여러분이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절대로 이제 100% 완벽하게 현지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곳에서의 뭐 삶이 지루하다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만 만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한국 분들한테 이제 몇 번 되어서 아예 한국과 손절을 한다거나 한국 사람을 그러면서 외국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한 지인 몇 분이랑만 이제 외톨이처럼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없어요. 외국 자체는. 한국엔 놀거리가 많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놀거리가 다릅니다. 캠핑을 간다든가 막 스노우보딩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아웃도어 스포츠나 막 그런 거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지.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뭐 그러한 대우 그런 월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고 본인한테 맞아야 돼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도 돌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즉 직업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때도 워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편한 워킹 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생으로라도 와서 외국의 삶이 본인에게 맞는지 가족이 다 같이 이동하기 전에 큰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나 거기나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용사도 한국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은 많이 벌고 여기서도 많이 버는 분은 많이 벌고 똑같아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여기가 그리고요, 여러분 기회의 땅이고 막 복지가 한국보다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장 중요한 이곳에서의 삶이 본인에게 맞는지를 먼저 꼭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루. 안녕.